이번에는 과민성 방광증후군에 대한 실제 치료 사례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과민성 방광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50대 여성이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됐었는데 증상뿐만 아니라 생긴 모습을 보아서 오령산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심하면서 자다가도 소변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요. 50대 여성 중에는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음혈지부인 방광 쪽이 약해져서 재채기를 하거나 웃으면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할 때 재채기하거나 웃을 때 또는 빨리 걷을 때 소변이 새는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꼭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배에서 물소리가 나고 손목, 발목이 아프면서 발목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뼈에서도 소리가 나는 듯하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진액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진액이 소변으로 새나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럴 때는 방광증후군을 치료해주면 이 소리가 나거나 관절이 아픈 이런 것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지러워서 핑 돌거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고 그랬는데 이 가슴 두근거리는 현상도 방광, 즉 오령산과 연관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한테 오령산을 써서 좋았다고 그랬는데 이 오령산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슴 두근거리는 이러한 증상입니다. 이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독성에서 오는 경우 방광 증상과 더불어서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멍이 잘 들고 뒷목이 엄청 뻣뻣하고 당기고 오후에 엄청 피곤하면서 우측귀에 이명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명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수독성 질환에서 이명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도 역시 방광이 나쁘기 때문에 진액이 새나가면서 이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오령산을 투여한 겁니다. 살이 많이 쪄서 부대끼고 화가 나면 참기가 어렵고 두통 증상이 있는 등 아주 다양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변과 관련된 증상뿐만 아니라 가슴 두근거림, 관절 통증,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셨는데요. 이렇게 증상들이 다양할 경우에는 우선 생긴 모습으로 체질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특징이 여성 쳐놓고는 두상이 컸고요. 이마가 튀어나왔고 넓었으며 이마에 주름이 많이 지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넓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방광이 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두상이 크다는 것은 양이 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허하면은 바로 소변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령산을 투여하였고 오령산으로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가 튀어나왔다는 것도 방광이 허해질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다고 그랬고 또 이마가 넓다고 그랬습니다. 두상이 크다고 그랬고요. 한의학에서는 큰 것을 병으로 봅니다. 크면은 허한 것입니다. 허하면은 그곳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광 증상이 되겠습니다. 방광 증상 중에서도 과민성 방광증후군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방광의 증상이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돼서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붙인 겁니다. 방광이 좋지 않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너무 피로하면은 방광으로 약점이 드러나서 소변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말씀해 주신 여러 증상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여러 가지 한의학에서 병을 진단할 때는 생긴 모습이라든지 맥 그리고 호소하는 증상, 그 중에서 이제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대요. 그 중에는 소변을 정문으로 하는 곳을 다녔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안 됐었는데 이와 같이 생긴 모습, 맥, 호소하는 증상을 보고서 감히 오령산을 투여했는데, 오령산을 가감했었어요. 투여했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오령산은 방광의 주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광을 치료하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령산은 방광의 주약입니다. 특히 오령산은 두상이 큰 경우, 콧구멍이 드러나는 경우, 이마가 넓은 경우, 두상이 크면서 이마가 넓은 사람들한테 방광 증상이 왔을 때 아주 명약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때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방을, 여러 가지 약재를 가감해서 씁니다. 본방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인과 그 나타난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령산을 본방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감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오령산을 쓰신 이유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령산은 제가 두상이 큰 사람한테 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마가 넓은 사람 또는 삼백 아닌 사람. 삼백 아니라는 건 뭐예요? 흰 자위가 있고 검은 자위가 있는데 흰 자위가 많은 거예요. 검은 자위보다. 그래서 흰 자위가 세 곳에 다 보여요. 대개 보면 눈동자 이렇게 보면 검은 자위가 있기 때문에 흰 자위가 좌우가 보이는데 세 곳에 다 보여요. 네, 그것을 이제 삼백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백안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방광이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오령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두제를 복용하고 나서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병이 오래돼서 좀 치료하는데도 오래 걸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병이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가 깊다. 네, 뿌리가 깊으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제를 썼을 때는 몸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 증상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색이 좋아지고 몸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것은 약이 올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약은 진통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효과를 나지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단지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의 법도를 본인이 잘 지켜야 됩니다. 생활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약만 먹으면 된다, 침만 맞으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생활의 법도를 올바르게 잘 지키면서 한약을 쓰거나 침 치료를 받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섭생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치료가 잘 된 것입니다. 네,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